보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취재 기자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또 그냥 나온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.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네. 자, 이 기자, 먼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,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지금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당장 아니면 조만간에 풀려 나올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? 네, 저희가 최근에 팩트체크 시간에도 짚어봤는데요. 당장 석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. 예.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. 재판부가 법에 명시된 구속기한 연장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정해진 것이고요. 예. 그럼 이 날짜가 지나면 풀려나느냐? 또 그렇지 않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, 또 국정원 특활비, 또 공천 개입 이렇게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예. 여기서 형이 최종 확정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. 바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입니다.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 박 전 대통령 측도 또 검찰 측도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.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구속 기한이 끝나면 예. 4월 17일부터 2년 그 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아무리 재판이 늦어져도 최소한 2년 동안은 계속 구속 상태가 될 거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. 자, 그렇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? 그것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. 이 전 예. 대통령은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라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,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된 기결수이기 때문입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그럼 일부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? 사면은 어떻습니까? 지금 그래픽이 나가는 것처럼 최근 여러 공식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나 또 원내대표 등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. 뭐 이런 예. 식의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특별 사면도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. 예. 사면 대상이 되려면 그 대상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다 끝나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합니다.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니까 애초에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렇겠군요. 자, 그런데 자유한국당 당대표, 신임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는 검사 출신이고 또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?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는 건지 의문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법을 뭐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 요건을 따져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당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런 발언을 이어가는 건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적인 발언이라는 겁니다. 예. 그렇겠군요.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재판 과정 어떻게 될지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지난해 8월에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부과가 선고가 됐고요. 네. 또 앞선 1심보다 이제 형량은 1년 늘고 벌금은 한 20억 원 는 거 아닙니까? 네. 대법원도 지금 이 부분 잘 들여보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판결에서는 뇌물 액수가 쟁점이 되겠죠. 그렇습니다. 이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을 모두 지난달에 전원 합의체에 올려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까지 모두 모여서 판단을 하는 이 전원 합의체에서 이 세 사람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건데 서로 뇌물을 뭐 주고받고 이런 관계로 엮여 있어서 예. 이런 식으로 혐의가 상당히 겹치기 때문입니다. 예. 또 쟁점이 될 수도 있고 관심 집중되는 게 이게 같은 상황을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하급심 재판이 결과가 어긋나지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은데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해준 그 액수 부분이 특히 이제 좀 차이가 났던 거죠.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엇갈려서 과연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게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. 큰 틀에서 보면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관련 지원을 한 것, 이게 삼성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뇌물로 보는 그 큰 구조는 동일합니다. 그런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비용뿐만 아니라 말 구입비까지 뇌물로 받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요,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이유로 말 구입비는 빼고 최순실 씨 회사인 이 코어 스포츠로 입금된 36억 원 가량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1심보다 뇌물 액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 그런데 6개월 후에 열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서는 재판부는 말 구입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뇌물 액수를 70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. 이 말 소유권 자체는 삼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최순실 씨 측이 마음만 먹으면 말을 뭐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예, 그렇군요.
그리고 이제 또 박 전 대통령 2심 판결에서 또 주목할 부분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그걸 위해서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. 이걸 재판부가 인정했던 부분인 거죠.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사회부 이가혁 기자였습니다.